이번 시간은 분사의 두 번째 시간 유닛 2 서술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고 진행할게요. 분사는 분사가 동사의 주격보어라고 얘기하죠. 주격보어, 그 다음에 목적격보어, OC라고 쓰죠. 쓰이는 경우 분사의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 현재 분사, 동사 원형의 ing죠. 동사 원형의 ing는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과거분사, 동사 원형의 ed 형태, 우리는 보통 이걸 pp라고 하죠. pp는 무슨 의미?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요.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격보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우리 강의에 핵심 영문법 강의의 14강 가서 보시면 되고요. 목적격 보어는 5형식의 17강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보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보어 그러면 우리는 명사면 동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어는 동격 관계를 나타내고 형용사는 상태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태 설명. 그런데 이때 형용사가 뭐처럼 해석이 되죠?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 그러죠.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 진행과 능동의 의미의 형용사로서 보어의 역할을 하고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보어 역할을 합니다. 보어에 대한 복습은 14강과 17강을 참조하시면 돼요. 자, 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격보어. 주격보어는 어떻게 되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형태로 이때 이 보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면서 이때 얘가 뭐가 돼요? 이때 주어는 문장에서 보어의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을 하면서 능수동 관계가 성립하죠. 능동수동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이때 우리는 이때 쓰여지는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1번 A stranger stood 낯선 이가 서 있었대요. overlooking 그 낯선 사람 문장의 주어인 그 낯선 사람이 뭐 하면서 서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주격보어가 됐죠. 그러면서 V'이에요. 뭘 쳐다봤대요? The forest and field 그 forest 숲과 들판을 쳐다보면서 서 있었다 그래요. 따라서 여기에서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진행의 의미라고 보면 되죠. 진행과 능동의 의미 중에서 능동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능동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2번 at times 가끔씩 그래요. at times 가끔씩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께서는 wake up 일어나셨어요. feeling sick 아픔을 느끼면서 그래서 주어인 우리 할머니의 상태가 느껴지는 상태가 되겠죠. 주격 보어가 되면서 V'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식은 C'이 되겠죠. 그래서 보어가 되는 현재 분사의 보어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끼면서 라면서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죠. 주어인 할머니가 3번 The result of the entrance examination was가 동사예요. 그래서 그 입학시험의 결과가 주어가 되겠죠. was가 동사의 disappointing to him 그에게 실망스러웠대요. 따라서 이때 주어의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실망스러워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가 되면서 진행과 능동의 의미, 진행 또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요. 여기서 뭐 능동관계라고 보시면 상관없고요. 자, 1번과 4번은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번과 4번은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the thief stood 똑같이 stood라는 동사예요. 서 있다, 서 있다죠. stood 서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똑같은 동사인데요. 여기에서는 뭐로 쓰였어요? embraceed 하면서 과거분사로 쓰였어요. by a loud knocking 그랬어요.
그래서 큰 노크 소리에 당황하면서 서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 주어인 the thief가 stood 서 있었어요. 어떻게 당황하는 상태로 하면서 여기는 주격보어 주어인 the thief가 무슨 관계? 완료와 수동의 의미 중에 수동의 의미로 쓰인 거죠. 수동. 당황스러워 함을 당한 거죠. 뭐에 의해서? 커다란 노크 소리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stood라는 동사로 쓰였지만 똑같이 stood 이렇게 서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여기에서는 능동의 의미의 오버로킹의 현재 분사가 여기에서는 embraced 수동의 의미의 과거 분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동사이지만 그때 주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쓰여지는 거죠. 5번 The singer said 그 가수가 주어겠죠. said 앉아 있었대요. surrounded 과거 분사예요. by a lot of students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상태로 앉아 있었던 거죠. 즉 여기서도 뭐예요? 수동의 관계죠. 수동의 관계예요. 수동의 관계. 둘러싸여진 상태로 앉아 있었어. 주어의 상태가 둘러싸여진 수동의 관계입니다. 6번 due to 뭐뭐 때문에 because of하고 똑같죠? due to 동그라미 your vague explanation. 그래서 당신의 그 희미한 뭐 때문에 설명 때문에 I am 나는 뭐 했대요? so confused 매우 당혹스러워 했대요. 그래서 주어의 상태가 뭐예요? 수동 관계인 거죠. 당혹스러운 상태이다. 수동 관계로 잡힙니다. 수동 관계로 잡히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쓰였습니다. 7번 After sitting up all night After sitting up all night 밤새도록 깨어있은 후 그는 히겠죠? looked 보였어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로 보였다 그러죠. 피곤한 상태로 보였다. 그래서 tired 과거 분사를 쓰면서 여기서도 역시 완료와 수동의 의미의 과거 분사 중에서 수동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격보어는 주어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 자, B번에요. 목적격 보어예요. 자, 목적격 보어는 우리 어떻게 되죠? 목적격 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완전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주어 플러스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가 되면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쓰이면서 이때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상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목적어가 뭐가 돼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이때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관계가 성립하면서 대표적인 불완전 타동사가 뭐뭐 있어요? 사역동사죠. 사역을 대표하는 동사. 사역을 대표하는 동사 make, let, have. 그 다음에 지각동사. 지각동사. 등등이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8번에서 9번은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죠. 아, 사역을 대표하는 동사죠. had, 그 다음에 had. 그래서 8번에 the gentleman 그 신사분이 had 시켰대요. his hair 그의 머리가 cut at a barber shop 그 미용실에서 잘라지도록 시킨 거죠. 그래서 목적어인 그의 머리가 어떻게 돼요? 잘라짐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가 성립한 거네요. 수동의 관계가 성립한 거죠. 컷이니까 컷이에요. 그래서 뭘로 쓰인 거예요? 이 컷으로 쓰인 거죠. 이 컷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인 그의 머리가 잘라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동의 관계인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9번에 He had his pants shortened by the tailor. 그가 시켰대요. 무엇을 시켰대요? 그의 바지가 뭐 하도록? 짧아지도록 시켰다. by the tailor. 그 양복점에 의해서 재단사에 의해서 더 짧아지도록 시켰대요. 그래서 목적어인 그 팬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짧아진 거죠. 즉 여기에서도 무슨 관계예요? 수동의 관계. 목적어인 그 바지가 짧아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의 관계에 과거 분사를 썼어요.
이때 여기에서 만약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무슨 관계라면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가 생기면서 능동의 관계라면 여기는 뭘 쓰죠? 우리는 동사 원형에 원형 부정사를 쓰도록 되어 있죠. 능동의 관계라면 동사 원형. 하지만 수동의 관계라면 뭘 써요? 둘 다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과거 분사. 수동의 관계라면 과거 분사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10번이죠. We heard, 우리는 들었대요. 지각동사네요. 지각동사. 우리는 들었다. 그녀가 뭐 하는 것? arguing 하면서 목적격 보어에 무슨 관계요? 능동의 관계가 성립하죠. 토론하고 있는 것을 들은 거예요. with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와 논쟁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능동 관계예요. 그래서 뭘 썼어요? 능동의 관계. 목적어가 하고 있죠. 능동의 관계니까 우리는 동사 원형이 ing에 현재 분사를 쓴 거죠. 현재 분사를 쓴 거네요. 반면에 11번 The hunter saw, 보았대요. 그 사냥꾼이 the squirrel, 다람쥐가 caught in a trap, 그 함정에 잡힌 것을 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 동사의 목적어인 the squirrel이 목적격 보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면서 여기는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죠. 그러니까 뭘 썼어요? 목적격 보에 과거 분사를 썼어요. 그 다람쥐가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의 관계, 주술 관계, 거기에서 수동의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자, 12번. She felt, 그녀는 느꼈대요. something, 그 무언가를 느꼈는데 그 무언가가 moving beside her, 그녀 옆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얘가 목적격 보어죠.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이때 목적어인 something이 S prime, the moving이 V prime이 되면서 얘는 진행의 의미로 쓰인 거죠. 진행. 뭐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는 이때 여기에서 지각동사 되면 여기 원형부정사를 쓴다라고도 배우죠. move라고 써도 된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move를 쓸 때와 moving을 쓸 때는 조금 달라요. 뜻이. 해석이 다르는데 그냥 학교에서는 같다고 배우니까 그냥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13번과 14번이에요. I'm sorry. 미안해. 유감이야. To have kept. 그래서 to have kept 형태의 완료부정사죠. 그래서 현재 유감인데요. 언제? 과거에. 그쵸? 완료부정사니까. 과거에 너를 하면서 V'에 O'. waiting so long.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그랬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인 you가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현재 분사를 썼죠. 그래서 목적어인 너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인 너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능동의 관계, 그래서 현재 분사. 14번 she wanted, 그는 원했어요. 무엇을? his daughter, 그의 딸이 educated in Germany, 독일에서 교육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가 교육을 받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S'에 V'이 되면서 무슨 관계? 수동 관계죠. 수동 관계. 그래서 뭘 썼어요? 과거 분사를 쓴 거예요. 과거 분사를 쓴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적격 보어와 주격 보어 사이에서의 뭘 보았어요? 분사, 현재 분사를 쓸 건지 과거 분사인지를 쓴 건지를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는 writing drill, 이게 관건이죠. 이 writing dril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화시키거나 또는 확실하게 다시 복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rom word, 단어로부터 through chunk,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잡아서 to a sentence, 문장으로 나아가 볼게요. 첫 번째 1번, 나는 내 이름이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래요. 나는 뭐 했대요? 놀랐대요. 동사의 보어 형태죠. 듣고서 놀랐다. 그래서 이때 내 이름이 들려서 놀랐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I am surprised. I was surprised. 놀랐어요. 들려지는 것을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유를 나타내죠. 이유. 그래서 to hear, 듣고서, to hear, 들어서 무엇을 들었대요? 내 이름이, my name.
근데 내 이름이 불러요, 불려져요? 불려지는 거죠? 수동의 관계예요. cold가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어요. to hear. 들어서, 듣고 놀랐어요. 무엇을? V 프라임 되겠죠? My name이 O 프라임이 되면서 cold가 O C 프라임이 되죠. 그럼 이제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S 프라임의 V 프라임의 관계에서 수동의 관계죠. 수동의 관계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세차할 시간이 없어서 세차를 맡겼대요. 그래서 그녀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동사의 목적어 형태겠죠. 시간인데 뭐예요? 세차를 할 시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세차를 맡겼대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여기서는 so라는 접속사를 쓰랍니다. 그러면 so 이하가 결과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녀는 뭐 했대요? 없었대요. 가지지 못했대요. had no time. 어떠한 시간도 가지지 못했어. 그쵸? 이 시간은 시간인데 무슨 시간? 세차할 시간. to wash. 씻을 시간이죠. 무엇을 씻어요? his car. 그의 자동차를 씻을 시간이 없었어. so 그래서 그녀는 뭐 했대요? 맡겼대요. had it 뭐 하도록? washed 되어지도록 그랬어요. 그래서 그녀는 had no time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해요. to 시간은 시간인데 세차할 시간이죠. 그러면서 V 프라임에 his car가 O 프라임이 됐어요. so가 접속사가 되면서 다시 주어 동사 그녀는 had it 이때 it이 나타내는 게 그녀의 자동차겠죠. his car가 아니죠. her car죠. her car. 죄송합니다. 이때 her car예요. her car. 그쵸? 그래서 이때 it이 허카가 되면서 얘가 목적격 보어가 되면서 두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수동 관계인 거죠. 수동 관계인 거죠. 목적어인 그녀의 자동차가 세차되어지니까 수동의 관계에서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3번 나는 교향곡이 전문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연주되는 것을 듣고 싶어요. 그쵸? 나는이 주어겠죠? 뭐뭐 하고 싶다가 동사에 would love를 썼죠. would love를 썼네요. 무엇을? 연주되어지는 것을 뭐에 의해서?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무엇이? 교향곡이. 그러면 이때 교향곡이 목적어가 되고요. 연주되어지는 게 목적격 보어가 되겠네요. 자, 갑니다. 나는 그래서 I'd, I would, love. would like의 강한 표현이죠. 좋아한대요. 무엇을 조금? to hear. 듣고자 한대요. 듣고 싶어 한대요. 무엇을? The symphony. 교향곡을. symphony. 교향곡을. 그 교향곡은 교향곡인데 어떤 교향곡이요? 연주되어지는 played 과거분사죠. 누구에 의해서? by a professional orchestra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I가 주어요. would love가 동사의 to hear 듣고 싶어요. 그랬죠. V 프라임의 무엇을? the symphony 그 교향곡을. 그 교향곡이 어떻게 돼요? 연주되어지면서 목적격 보어. 누구에 의해서? by a professional orchestra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심포니 목적어인 심포니가 연주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가 되죠. 수동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뭘 썼어요? 과거분사, played를 쓴 거죠. 이렇게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때 분사 같은 경우는 이게 보어 그러면 우리가 명사의 동격 아니면 형용사의 상태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보어 그러면 명사면 동격, 형용사면 상태 설명. 상태 설명이죠. 상태 설명인데 이때 형용사 중에서 우리가 형용사 상관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 있는 거죠. 분사. 이때 분사에 진행과 능동의 의미의 현재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완료와 수동의 의미의 과거 분사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분사에 대한 이야기만 알아보았어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인 경우에는 우리 핵심 영문법의 38강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돼요. 사역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죠.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예문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더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보어에 유사보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유사보어. 유사보어라는 건 뭐냐면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예요. 완전 자동사. 즉 보어를 갖지 않는 동사죠. 이 보어를 갖지 않는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가 보어를 가질 때 우리는 이것을 유사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서는 몇 번이요? 1번, 2번, 4번, 5번이요. 1번, 2번, 4번, 5번이 유사보어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stood, 그 다음에 2번에 wake up, 그 다음에 stood, sat. 얘네들은 원래는 보어를 갖지 않는 완전 자동사들인데 여기에서 overlooking, feeling, embraced, surrounded라는 분사 형태의 과거 분사를 가졌어요. 보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사보어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유닛 3에서 뭐에 대해서? 분사구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분사구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